정환의 시사야. 늦은 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영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화의 재미를 찾아내는 안목있는 분입니다. 더스크린 박혜연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일 네. 토요일이라서 새해 기분이 좀 덜하긴 했었는데요. 저는 아직도 2022년이라고 뭔가 숫자를 쓰는 게 너무 어색해서요. 보통 그래요. 저 혼자 적응하는데 한참 걸려요. 그 자판으로 칠 때 많잖아요. 네. 저 혼자 2002라고 막 치고 있어요. 2002요? 2002년? 헷갈릴 법도 해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시간은 그대로 흘러가는 건데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니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어색해요. 지금 네. 날짜가 한참 지나가지고. 근데 이렇게 새해를 맞은 극장가 분위기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새해를 맞아서 극장가에도 좀 활기찬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 좋은 소식이 하나 있긴 있어요. 뭐요? 극장에서. 원래 1월 16일까지 저희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극장이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잖아요. 예. 밤 10시까지. 예. 그런데 이제 새해부터는요. 조금 기준이 완화됐어요. 사실 10시까지 극장 영업을 제한하면 영화가 2시간 혹은 3시간 정도 되니까. 그렇죠. 요즘 또 영화 러닝타임도 길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7시 정도가 마지막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사실은. 그러네요.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조금 완화가 됐냐면 밤 9시 입장하시는 것까지는 가능하도록 예, 이렇게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밤에 퇴근하고 좀 영화 한 편 보고 싶으신 분들 한 타임 정도 더 여유가 생긴 셈이긴 해요. 그렇지만 방역 패스는 여전히 조치 지켜야 되고요. 기본 접종 마친 이후에 그러니까 180일이 지났는데 추가 접종이 안 되시면 극장을 아예 이용하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추가 접종들 잘 하시고 극장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1월부터는 극장가에 좀 한국 영화, 해외 영화 신작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 5일에는 그 경관의 피라는 영화가 좀 개봉을 해서 지금 화제인데 한국 영화예요. 독특한 게 경찰을 수사하는 경찰, 그러니까 언더커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바로 경찰 를 향하고 있다는 점, 이게 좀 네. 신선한 범죄 스릴러 영화예요. 이 작품이 요새 굉장히 인기 얻고 있고요. 예.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같은 경우는 뭐 벌써 600만 그러네요. 관객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올해 또 1월에 설 연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극장으로 좀 많은 작품들이 올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이제 신작들 보다가 2022년이 이민년이라면서요. 네네.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하던데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음력설 기준으로 해가 바뀌는 거지만 그렇죠. 예. 네, 조금 일찍 기분 내보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해에 호랑이 기운 많이 받으시라고 범 내려오는 영화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내려오는 영화. 호랑이가 등장하는 영화예요? 네. 호랑이가 거의 주인공인 영화들 중에서 또 마침 새해 보시면 좋을 만한 작품으로 골라봤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네. 사자를 주인공으로 하거나 곰을 주인공으로 하거나 뭐 이런 영화는 있지만 호랑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는 별로 없었던 많지는 않아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호랑이는 사는 지역이 사자가 사는 지역하고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호랑이라고 얘기했을 때 벵갈 호랑이들이 많이 그쵸. 나와요. 네. 그리고 사자들보다는 호랑이가 좀 이렇게 단독 생활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자들은 맞아요. 무리 그러네요. 생활을 하는데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더 무섭다고 해요. 호랑이가 새끼는 귀여울 수 있겠지만 귀엽죠. 예, 이 어미 호랑이는 예. 좀 무섭죠. 무섭죠. 얼룩덜룩하면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랑이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은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 좀 많아요. 어떤 작품일까요? 바로 딱 안 떠오르시지만 이 제목을 들으시면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라이프 오브 파이예요. 한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엄청 화제됐었죠. 예. 찾아봤더니 이게 2013년 1월 1일 새해에 개봉했던 작품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이게 얀 마텔의 동명 소설을 이제 영화로 옮긴 작품이잖아요. 이안 감독이 또 연출을 해서 되게 화제가 됐었고, 이제 주인공 소년 파이가 우여곡절 끝에 벵갈 호랑이 한 마리랑 보트를 타고 표류를 하는 이야기.
예, 그것도 227일 동안 표류를 예.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던 꽤 부유한 이 파이의 집안의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려고 해요. 예. 동물들을 데리고. 예. 그런데 그 큰 배가 이제 난파를 당하게 되죠. 예. 그래서 구명보트에 어찌저찌 이제 몸을 실었는데 주인공 소년이 예. 거기에 동물들이 이제 따라 들어온 거예요. 예. 뭐 다친 얼룩말, 굶주린 하이에나, 그리고 친절한 오랑우탄, 그리고 천막 밑에 숨어 있던 호랑이 한 마리까지. 예.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모두 사라지고 벵골 호랑이만 남게 되죠. 그리고 그 호랑이의 이름은 소년이 붙여줬던 리차드 파커라는 예, 되게 맞아요. 사람의 이름 같은 예. 예. 이 리차드 파커와 함께 이 배를 타고 표류하면서 겪게 되는 정말 환상적인 모험을 그린 전 작품이었죠. 처음에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도저히 현실에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얘기여서 네.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깊은 우화이기도 하고 예. 또 아니면 세상이 만들어낸 상상의 동화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자체로 어떤 우리에게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아주 깊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인도 힌두교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인가요? 네. 그 인도가 이야기나 이런 데 굉장히 또 굉장히 강하죠. 예, 예, 그런 정말 스토리하고 왠지 연결되는 듯한 예, 느낌이 신들의 들어요. 나라라고 하는 데는 네.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각각의 그 어떤 삶의 목적이나 우리가 살면서 믿어야 할 것, 봐야 할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년과 호랑이의 이야기로 풀어내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안마텔이 자기는 이 작품 굉장히 좋아하지만 영화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호랑이랑 소년이 배 타고 표류하는 얘기잖아요. 도무지 말이 안 되잖아요. 판타지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 호랑이가 만약에 컴퓨터 그래픽 같은 티가 요만큼이라도 나는 순간 그러네요. 예, 모든 게 와장창 깨져버리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호랑이랑 소년을 찍을 순 없고. 만화 영화가 돼버리지 그때부터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안 감독이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겁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소년 못지않은 이 벵갈호랑이 리차드 파커를 만들어내고요. 이 리차드 파커라는 그 호랑이와 소년이 마주하는 그 과정, 그 안에서 굉장히 긴밀한 서사들을 만들죠. 이게 상도 많이 받았죠? 엄청 많이 받았죠. 네. 이 왜냐하면 특수 효과 자체도 이제 컴퓨터 그래픽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수준이었고 예. 사람들이 와 호랑이 컴퓨터 그래픽이 저렇게까지 리얼한가?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굉장히 살아있는 호랑이를 만들었고요. 저는 그 예고편 나오고 뭐 할 때요. 진짜 네. 호랑이 데려다가 그죠. 씌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제 비결을 좀 찾아봤더니 예. 실제로 이 글래디에이터 같은 실제 동물이 나오는 영화에 참여했던 동물 조련사들을 모셔다가 컴퓨터 그래픽 자체를 보면서 이게 진짜 호랑이의 습성과 같은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캐치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왜 또 상을 많이 받았냐면 이게 아카데미에서 이제 감독상 받았고 예. 시각 효과, 음악상 이런 그다음에 촬영상 이런 네. 받았는데 특히 이 작품은 이안 감독 최초의 3D 영화였어요.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3D 하면 예. 앞으로 튀어나오는 효과들을 많이 상상하시잖아요. 예, 그렇지. 입체적으로 만들어야 입체적으로 되니까. 만드는데 근데 이안 감독이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3D 효과를 만들었냐면요. 예. 뒤로 들어가는 3D 효과. 그러니까 이 공간이 뒤로 확장되는 3D 효과를 만들었어요. 하기야 뭐 앞으로 튀어나오는 걸 할 수 있다면 뒤로 들어가는 것도 할 수는 할 수 있겠죠. 있죠. 그런데 그런데 보통은 안 튀어나오려고 하시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는 튀어나오는 느낌을 만들려고 하지 그쵸. 들어가는 느낌을 잘 안 만들잖아요. 네. 관객하고 가까이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안 감독이 진짜 천재적인 선택을 한 건데 이렇게 3D가 뒤로 들어가 버리니까 예. 정말 어떤 넓은 세계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어. 줬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현실에서는 배가 작은 배인데 그죠. 배가 엄청나게 커 보인다거나 네 맞아요. 호랑이하고 거리가 바로 코앞에 있는 건데. 네 그렇죠. 근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느껴진다거나. 예 그래서 아예 그 공간 자체를 우리가
왜 우리의 눈은 3D로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과 가장 유사한 방식의 영화 속 3D를 구현해낸 아주 쾌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이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진짜. 다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 처음에 나왔을 때 미국 언론에서는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좀 잔잔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글로벌로 굉장히 크게 흥행했었죠. 근데 그 소재 자체도 네. 이건 뭐 아까 판타지 네네. 얘기도 하셨지만 네. 뭐라 할까요? 호랑이와 소년이 표류를 한다는 게 이게 네.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동화라고 했을 때 믿고 싶어지는 이야기는 네. 그래서 호랑이랑 소년이 막 교감을 해서 나중에 서로를 막 알아보고 친구가 되고 막 이런 상상을 아니 그건 하잖아요. 정글에서나 있는 거지. 바다에 떠 있는 배 안에서 그쵸. 같이 표류한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한쪽한테 한쪽은 음식일 테니까요. 아 그렇죠. 배고프면 그렇죠. 예, 배고프면 음식이죠. 그렇죠. 네, 특히 호랑이한테 인간이 맹수고. 어떻게 예, 친구가 되겠어요. 대응할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안 감독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예. 호랑이를 정말 이 종의 생물, 예. 예, 완전히 나와 다른 존재랑 같은 공간에서 혹은 같이 살아가야 할 때 어떠한 태도를 그리고 어떠한 기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아 그거는 그냥 단순히 호랑이에 관한 문제가 아니네요. 네, 맞아요. 나와 전혀 다른 어떤 존재가 있을 때 그 존재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서로 간에 교감을 나눠가는가. 네, 이건 맞아요. 외계인도 똑같고. 그렇죠.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보통 우리는 되게 손쉽게 예. 동물을 좀 의인화하면서 우리랑 같이 비슷한 존재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작품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좀 손쉬운 방법이죠. 그렇죠. 근데 이안 감독은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이종의 생명. 완전 낯선 어떤 생명체. 예.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게 정말 신일 수도 있고 외계인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그냥 타인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 상황들을 그렇게 좀 철학적이면서 우화적으로 보여준 이 이야기를 사실 연초에 보면 예. 아, 우리 인생에서 리차드 파커라는 존재는 뭔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청취자 0012님께서 너무 흥미있네요. 꼭 보고 싶어요. 제목을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목은 이안 감독의 라이프 오브 파이입니다. 네. 아, 그리고 5888님께서는요. 영화로 3번, 소설로 2번, 음악은 아직도 계속 듣고 있고 영화 영상미, 음악, 심리적 표현 너무 좋죠.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소년이 점점 야위어가는 표현은 압권입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정말 너무 정말 찐팬이시군요. 영화로 3번, 소설로 2번, 음악은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음악도 진짜 좋거든요. 네. 근데 소년이 막 말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배우가 진짜 고생했어요. 몸무게를 영화 찍는 동안 실제로 한 10kg 정도 뺐대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 10kg 빼는 거는 좀 덜하지만 네, 소년이 맞습니다. 10kg를 뺀다는 건 몸무게 거의 절반, 3분의 그렇죠. 1을 뺀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도 10kg 빼면 좋겠네요. 네, 새해 그것도 다짐을 잠깐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 영화에 반전이 있는데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면은 그렇죠. 네, 반전이 스포가 될 수 있죠. 있겠죠? 반드시 그 마지막 반전이 진짜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이 어마어마한 되게 충격을 크죠. 주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영화를 네.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자, 그러면 영화 한 편 살펴봤고요. 네. 같이 함께 살펴봐야 될 네. 다른 영화. 이번엔 또 진짜 영화 호랑이가 어떤 거? 나옵니다. 아, 이번엔 진짜 호랑이. 진짜 호랑이. 예. 장자크 아노 감독의 2006년 영화 투 브라더스라는 작품인데요. 그럼 호랑이 2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호랑이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독특한 건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네. 그 호랑이 영화를 연기자가 2마리가 나온다는 그렇습니다. 게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야생 숲속에서 사는 장난꾸러기 호랑이 형제 쿠말과 샹가가 있어요. 예.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인간들 때문에 부모를 잃게 되고요. 그리고 인간 세상으로 어떻게 보면 끌려 나와서 한 형은 애완동물로 동생은 애완동물로 팔려가고 형은 서커스단에 팔려가요. 온갖 곤혹을 치르다가 이제 이 투 브라더스가 다시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네네. 딱 들어도 그냥
애니메이션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스토리는. 이 작품을 장자크 아노 감독이요. 이 호랑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 그다음에 조금 큰 호랑이, 그리고 아예 더 큰 호랑이 이 연기할 수 있는 총 18마리의 호랑이를 캐스팅해서 아, 그래요? 네, 실제 호랑이들을 캐스팅해서 그 주변의 소품이랑 앞에 있는 뭐 같은 호랑이나 아니면 조련사와 함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실제로 연기할 수 있도록 연기를 시킨 작품이에요. 아, 근데 솔직히 저는 못 봤는데요. 네. 아직. 네. 호랑이는 호랑이 무늬로 개체가 다르다는 걸 알아본 네, 거잖아요. 이렇게, 네. 얘 얼굴 무늬 네, 여기 특히 이제 다르고. 무늬가 다르잖아요. 예, 얼굴 코 주변의 얼굴 무늬가 다르죠. 근데 자라면서 이 무늬 열 몇 마리요? 18마리. 18마리면은 다 무늬가 다를 텐데. 네. 그런 거에 이제 살짝만 영화 잘 못 보는 사람이 이렇게 집착해요. CG를 그런 거에. 쓴 거죠. 아, CG 예, 썼어요? 살짝만.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작품 속에서 인간이랑 완전히 가까이 나와야 되는 몇몇 장면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의 도움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진짜 깜짝 놀라는 게 네. 아, 우리가 말이 안 통하는 그냥 동물이지만 네. 그 동물의 표정, 몸짓 이런 것만으로 저 생명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겠구나라는 거를 이 작품을 보면서 되게 가슴 깊이 느꼈어요. 그 어떻게 표정이나 이런 걸 만들어낼까요? 살짝 고쳐선 거야? 아니면 진짜로 호랑이가 그래? 진짜 호랑이. 아, 진짜 호랑이 이렇게 연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호랑이가 실제로 그런 감정과 상황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의 조련에 가까운 말도 안 되는 연출을 한 얼마나 거죠. 고생했을까. 네. 진짜 촬영할 때 정말 고생 많이 했겠네요. 정말 고생 많이 그 했다고 원하는 하고요. 표정과 행동이 나올 때까지 찍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장자카노 감독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와 찍는 거, 예. 동물과 찍는 거 이런 아. 얘기하는데 그 중에 나만큼 아. 어려운 촬영을 한 감독은 아마 전 세상에 세계에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 호랑이들의 얼굴 표정 같은 것도 진짜 좀 흥미롭고요. 예. 그리고 호랑이라는 동물이 진짜 우아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그 호랑이를 이길 아름다움. 수 있는 육상 많지 동물이 않죠.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그 생각나네요. 옛날에 어떤 거요? 호랑이랑 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기지? 그거 가지고 네.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많이 싸웠죠. 예. 저도 그래서 그런 거 좀 찾아봤는데 절대 사자는 호랑이랑 마주칠 일도 없지만 아, 그 사는 곳이 서식지가 완전히 달라서 다르죠. 그런데 만약에 마주친다고 하면 절대 사자는 호랑이에게 덤비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요? 예,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왜요? 호랑이가 더 세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뭐 제일 잘 싸우는 거네요, 호랑이가. 거의 왜냐하면 사자는 단체로 사냥을 하는데 예. 호랑이는 단독 사냥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1대1로 붙으면 호랑이가 훨씬 세다는 과학저널의 이야기를 저도 순수한 과학소녀로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 상식까지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 이 투 브라더스 같은 걸 보면 아 자연은 그대로 둘 때 저렇게 아름다운데 아. 왜 인간의 탐욕이 예 자연을 회방 놓고 아름다운 동물의 가족들을 생리별을 시키고 저렇게 잔혹한 죽음을 목격하게 해야 되는가. 인간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받으면서 인간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 투 브라더스예요. 인간은 왜 그럴까요? 저도 약간 답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괴롭히는 모습을 스스로 거울상으로 보듯이 자기가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네, 받아요. 그게 왜 그러죠? 그리고 일부는 반성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 해를 맞아서 좀 가족들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프 오브 파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새해에 좀 혼자 고즈넉하게 영화로 사색하듯이 영화에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한번 곱씹으면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두 형제가 나중에 가서는 네. 만나죠. 만났을 때 어떻게? 다시 만납니다. 그때 아마 감동의 폭풍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걸 어떻게 만나는지 설명하기가 조금 네,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보셔야 됩니다. 네. 글쎄요, 참 지금 오늘 호랑이에 대한 우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 네. 호랑이라고 우리는 검은 호랑이라고 유달리 의미 부여를 하면서 올해는 호랑이처럼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에 네. 다짐을 하는데
그게 결코 누군가를 향해서 막 이렇게 네. 성과를 이루기 위한 방식보다는 네. 좀 다른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말씀 듣다 저도 보니까.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작품들을 보다가 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생각할 지점들을 던져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지금 이 영화 더스크린 박혜연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장기와 얼굴들의 새해 복 띄워드리면서 김성환 이사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새해 복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